일단 이벤트 부분은 뭐 HMM이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을 인상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인데 주력주에서 또다시 미끄러져 버렸어요. 그 흐름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흐름 때문에 일단은 내부적으로 회의만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오픈을 해드리고 만약에 내일 장이 긍정적으로 되돌려지거나 탄력적인 강세가 연출이 된다면 당연히 주력주의 기준이죠. 그렇게 되면은 요 이벤트는 일단 없는 것으로 기준을 잡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벤트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연장 이벤트 이제 그 정의원님들 기준의 흐름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짓고 이건 빼놓을게요. 지워버릴게요. 이건 그렇게 해서 뭐 신규 가입하신 분들 보시면은 괜히 저런 것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벤트 부분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일 공략해서 보셔야 될 종목도 지금 미리 넣어드릴게요. 나중에 돼서 이제 또 넣어드리려면 띵동 소리가 나니까 유료 고객님들 방에는 일단 넣어드렸으니까 안 넣어드려도 되고 무료 방에 일단은 골뱅이 빼고 넣어드리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 종목군들 하나하나 한번 좀 들여다보도록 하죠. 그리고 유튜브 쪽의 기준 자 이렇게 돼 있네요. 지금 신규 회원, 기존 회원, 신규 회원이 2+2로 진행이 되나 보죠. 지금 2+2, 2+2, 3+4, 오이구, 이야, 그러면 이게 제가 조금 전에 잘못 올려드렸네. 2+2로 선착순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만들어 놓고 퇴근하려고 좀 늦어지셨구나. 자 이렇게 해서 뭐 요 계좌 수익 부분들 또 HMM 뭐 현대바이오, 현대위와 효성첨단 소재 1월 이후의 기준입니다. 주력주에서는 뭐 이런 수익 기준이 잡혀지지 못해 버렸고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수익 인증을 좀 올려주셨고 오케이. 기존 회원님들은 이렇게 해서 선착순으로 10분 정도씩만 받고 마무리하는 걸로 이런 이벤트를 전달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홈페이지에 이제 전화 주시고 문자 남겨주시고 12시까지는 아마 전화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거 내일이면 신규 회원 부분은 2+1으로 고칠 것 같은데 일단 어찌됐건 지금 기준에서는 이렇게 진행을 해드립니다. 선착순 10분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짓게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네이버에 오셔서 윤정두를 검색하시고 그리고 나서 유튜브로 넘어오십시오. 유튜브에서 윤정두를 검색하면 너무 많다니까 인원이.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HMM 같은 경우에 장중 기준에서 또 1분봉 기준에 설정 범위를 또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가급적이면 뭐 우리도 계속 지고 가고 싶습니다만 수급 범위의 흐름이 이제 다소 좀 부담이 돼서, 그리고 개장 초에 하이닉스나 이제 SK바이오 사이언스를 보지 않았다면은 아마도 HMM을 개장 초에 27,000원 돌파했을 때 거기서부터 아마 들여다보고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눌려져 내려왔을 때 이제 40만 주대로 물량이 좀 줄어들긴 했었는데 제 차들을 올릴 때 뭐 UBS가 아주 공격적으로 편입을 한 거죠. 시장만 조금 편안한 흐름이었다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HMM을 편입의 기준으로 설정을 했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장중에 그냥 HMM 위주로만 켜놓고 있었죠. 그래서 주력주 위주로 가시고 계신 분들께 좀 많이 혼이 나기도 하고, 왜냐하면 주력주는 못 움직이고 눌리는데 HMM만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9시 38분에 녹화한 이런 영상들을 장중에만 같이 들여다놓고 보셨다 할지라도 지금 9시 40분에 캡처한 내용들 아닙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면은 전략 잡아드린 것처럼 거래량이 수반되고 OMA 20MA 또 혹은 기준 거래량 설정 범위에서 거래량 수반되고 양봉으로 돌리고 프로그램 쪽에 매수가 들어오고 주력 창구에서의 한투에서의 매도가 있지만 UBS 쪽에 손바뀜의 매수 강도가 월등하다면 그러면 일단 그것을 기준으로 잡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벌써 한 분 전화 오셨는데 10분으로 마감을 할게요. 이번 이벤트는 너무 좀 파격적이어서 정회원님들이나 신규 회원님들 10분으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HMM이 오늘 기준에서도 이제 굉장히 탄력을 받았다. 그러면 내일 기준에서 또 어떻게 전략을 잡아야 될까요? 내일 장중에 또 올려드리긴 할 텐데 기본적으로 HMM의 기준에 전략 기준은 별게 없습니다. 지금 HMM 기준 거래량 조금 전에 잡아드렸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1,500만 주의 기준 1,500만 주의 거래량이 실린다면 5천억 이상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거래대금 상위 5위 안에 아마 들어올 걸로 보여져요. 5천억 이상이 거래되고 이하 선생님 아니요 정회원님들 10분 정도까지만 원플러스 2 정회원님들은 이하 선생님 연동 가능하십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정회원님들이 이제 뭐 10분이라고 해도 어차피 이제 열어드려야죠. 지금 장에 주력주가 눌려져 있어서 내가 연장을 못한다 하시는 경우가 처음에 이런 경우는 작년 재작년에도 뭐 이런 케이스는 없었는데 어찌됐건 신규 가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HMM 같은 경우에 1,500만 주면은 6천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형성될 거예요. 만약에 1,500만 주가 터진다면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UBS 쪽에 매수가 들어오든 외국계에서의 다른 외국계에서의 매수가 들어오든 아니면 한국투자증권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든 그런 흐름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이제 내일 거래량 거래대금이 개장 초부터 실리지 않으면 9시 10분까지 150만 주가 안 실려 한 2, 30만 주에서 멈춰 혹은 9시 반까지 거래량 실리다가 뭐 300만 주 미만에서 뭐 둔화돼 버려. 그러면은 내일은 눌림목이나 횡보 내진 눌림목 1, 2%, 2, 3% 등락 범위. 근데 거기서 이제 만에 하나라도 UBS나 한투의 추가적인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 이제 눌림폭, 조정폭은 좀 확대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일단은 그러한 흐름들을 좀 고민해서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장중에 여러분들께 이제 그러한 내용들은 계속 교육을 통해서 잡아드릴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전화는 좀 천천히 하세요. 어차피 심야 시간에 두 분뿐이 없어서 전화 천천히 하십시오. 지금 두 분 다 전화 받고 있으니까 통화 중이면 문자 남겨놓으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 HMM 기준의 이런 동영상 부분을 미리 보실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오셔서 HMM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군들도 또 볼 수 있느냐 이런 것도 확인해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이죠, 계속. 라이브 방송 특별교육 일일 시황. 이 일일 시황도 이거 제목을 바꾸느라고 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전달이 안 됐네요. 낮에 제가 신경 써서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주제 추정형 보조지표 MACD 부분의 교육 이 부분은 따로 좀 올려주라고 그랬더니 또 여기다가 그냥 넣어놨네요. 26분짜리예요. 이런 교육은 사실상 제가 유료로 강의를 했던 교육 교재였죠. 거기 이제 교육하면서 HMM도 같이 보이네. 이게 얼마였어요? 33,000원. 33,000원. 이날 32,350원까지 밀릴 때 윤정도 뭐라 그랬어요? 200만 주 이상의 매도가 나오지만은 조정폭이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 한투에서는 또 매수를 하고 있다. 얘네들은 뭔 정신인지 모르겠다. 결론적으로 32,000원을 마지노선으로 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 HMM의 기준을 편입 기준으로 보유 유지 기준으로 설정하자. 매수 사인을 이날은 안 드렸어요. 이날은 안 드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아주 공격적인 매수 사인을 드렸죠. 그렇게 해서 이제 MACD 오실레이터 또 MAO 또 이런 그 보조 지표에 대해서 문의를 주셔서 이 기준에 대한 교육을 좀 많이 해드렸죠. 요 MACD 교육 내용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돼요.
그죠? 그러시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유튜브 쪽에 들어오셔서 23일 날 이렇게 MACD 교육할 때 HMM의 내용까지도 같이 언급을 해드린 거거든요. 보유 관점, 유지 관점, 다음 날의 흐름을 보자. 다음 날 바로 이제 뭐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면서 공격적인 흐름. 자, 여기서 61명 지금 접속하셨는데 벌써 한 분이 싫어요. 아우, 장도 서로 짜증나는데 왜 이렇게 서로가 불편하게 불편하시면은 안 들으시면 되지. 그죠? 자,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저희가 지금 MACD 녹화본 추세 수정 보조지표 MACD 교육 녹화본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리고 교육 자료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교육 자료 보시면서 좀 공부 좀 하시고 조금 전에 이제 보여드린 그런 HMM 영문으로 그냥 한번 가져 출석 체크. HMM 한번 쭉 올려주세요. 그래서 HMM의 추세 범위의 자료 오늘 그 박스넷 교육 자료하고 그리고 일단 HMM 별도로 이제 그 수익 계좌까지 포함되어 있는 자료까지 다 올려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HMM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HMM에 대한 교육을 좀 더 해드리고 에이 나는 HM도 없는데 뭐 교육이야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만히 계시면은 뭐 HMM 올라오신 내용 정도 수준에서만 일단 많이 올려주시면 뭐 길게 해드리는 거고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니까 뭐 올리는 분들도 별로 없다 하시면은 뭐 굳이 짧게 그냥 진행하면 되죠. HMM 올려주시고요. 저희 쪽에서는 출석 체크가 잘 되는 방에 대해서는 MACD 조금 전에 교육 자료 올려드린 MACD 또 동영상 그리고 HMM의 전략 부분 PPT 자료, PDF 자료까지 다 올려드릴게요. 그렇게 하시고 결론적으로 구독 알람 신청 그 방법도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다 올려주세요 지금. 그렇게 해서 구독 알람 신청도 다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 알람 신청 하셔서 하루라도 빨리 남들보다 1분이라도 빨리 좋은 자료 보셔서 좋은 수익 기준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로빈님께서 흠흠흠하고 이렇게 이야 저희 회사에서 이제 자체 이모티콘 만들었고 하는데 이렇게 우야 대박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자료 올려드리세요. 이렇게 출석 검사 잘 되는 쪽은 MACD 자료 그 다음에 HMM의 자료 전부 다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저도 저 다운받아야겠다. 이쁘다. 그죠? 기능 제보해 주셨어요. 와. 가끔씩 이제 우리 새벽 이슬님께서도 이렇게 올려주시는데, 이야, 흠흠흠, HMM,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목 기준에서 이제 그 캐릭터도 하나씩 만들어 놔도 될 것 같네. 이렇게 보니까. 그죠? 아이, 좋아라. 자, 이제 야간 시간에는 시간이 이제 조금은 더 여유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 이제 차분차분 교육을 잡아드릴게요. HMM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면 HMM 보겠습니다. HMM 같은 경우는 일단은 먼저 실적 부분부터 하나씩 놓고 보시죠. HMM 재편입 기준은 내일 설정을 해드릴 건데 내일 이제 수급을 봐야죠. 그러니까 매번 말씀드리는데 이제 지금은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13조 5천억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실적부터 이제 하나씩 들여다 보시면 이렇게
지금 이제 컨센서스도 조금씩 더 상향되고 있긴 한데 손익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죠. 뭐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또 급격하게 양적 완화 덕분에 의한 급격한 자금의 확장, 유동성의 공급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물동량이 증가하고 뭐 계속해서 특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물동량 증가 범위가 더 확대가 되기도 하고 결론적으로 어찌됐든 그 실적 부분의 개선폭 중에서도 이제 타 업체들하고 비교했을 때 그 성장성 또 실적 부분이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은행 쪽에서 우리나라 이제 그 해운업체 한진해운, 대한해운을 현대상선을 막 다 대한해운 말고 현대상선, 한진해운을 날려버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때 조금 결론은 이제 정책적으로 좀 그게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결국은 이제 다시 해운 업황을 국내 해운 업체를 살려놓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좀 어찌 보면 편파적인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까지 뭐 따져서 볼 건 아니고요. 어차피 주식시장이 있으니까 주식시장 기준에서만 놓고 보면 되는데 결론적으로 산업은행이라는 든든한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간에 채권단 쪽에서의 지원 이런 부분 때문에 결과적으로 HMM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광고부터 얼른 지워야겠어요. 32명방. 예. 이런 애들은 잠시만 죄송합니다. 방송 중에 이런 친구들은 이렇게 해서 먹고 살고 싶을까 모르. 이거 완전히 이거는 적인데 이거는 캡처 잘 떠가지고 이거 검찰하고 금융당국에 바로 고발 조치해요. 그리고 카카오톡에 이거 바로 해. 캡처 떠 내가 지우고 있을 테니까. 캡처 뜨고 광고문이라고 저렇게 돼 있잖아. 저 윤정두라고까지 막 해놓은 것 같은데 윤 대표 무료 주식 리딩방 해놨잖아. 윤 대표라고. 요거 바로 그 검찰 그다음에 금융당국 전부 이제 고소하면 요거 바로 그 조치가 되니까 또 카카오톡에도 이거 캡처를 다 해놓으세요. 이거 링크까지 싹. 그래 얘네들 그대로 전부 다 넣으면은 얘네 방 그대로 막혀요. 그대로 막히고 금융당국이 좀 적극성을 띠면 좋은데 좀 사실 적극성을 안 띠죠. 어찌됐건 이 친구들 방은 카카오 쪽을 통해서 어떻게든 막아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이런 친구들 때문에 여러분들 계좌가 더 박살이 나죠. 금융당국이 못하게 하는 짓거리를 이렇게 하는데 카톡에서 자기들 DB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런 애들 대놓고 모니터링하면 이건 다 막아야 될 사이트라는 거 알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아주 질 떨어지는 애들. 조심하십시오. 항상 방에 이제 그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그 광고들이 있어야도록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고 유튜브에서도 보고 계시죠? 저 눌러가지고 저 쟤네 방까지 내가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어찌됐건 항상 그 이런 건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근절이 안 돼요. 근절이. 안타깝게도. 죄송합니다. 교육하다가 제가 채팅방을 안 봐야 되는데 보다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결론적으로 지금 뭐 라이브 방송 쪽의 회원님들 같으신 경우는 똑같이 나들임조 주력주가 어려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HMM의 고마움은 우리가 뭐 굳이 숨기거나 감출 필요는 없잖아요. 주력주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주력주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수익 종목이 잘 갈 수도 있고 지난 코로나19 때 한진칼에서 우리가 솔직히 먹고 살았고 그리고 또 주력주가 어려울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 시즌에서 작년에 어마어마한 폭등 수익을 잡아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적절한 시기에 의약품 정리하고 그러고 나서 8, 9, 10월 달 눌린 목 속에서 주도주들 다 채워놓고 11월, 12월, 1월 거기서 그 폭등 랠리 또 2월에 기아차의 폭등 3월에 하이닉스의 추가 폭등 전부 잡아냈잖아요. 그럼 됐죠. 그게 이제부터입니다. 이제 4월 달에 불기둥 나온 다음에 주력주에 안 났어요. 저는 나올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좀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펀더멘털이 훼손된 건 아니고 어쨌든 HMM 기준에서 마저 들여다보면 2조 3,700억까지 이제 컨센서스가 계속 높아진 겁니다. 지금 컨센서스 보시면은 4월 26일, 22일에 이제 하나 더 나왔는데 한투 쪽은 뭐 이쪽 창구를 통한 매집이 굉장히 있었죠. 그런데 39,000원 목표 주가여서인지 한투 창구를 통해서 들어온 자금들이 오늘 상당 폭이 좀 빼고 나가는 모습이었어요. 목표 주가가 설정돼서 높여져 뭐 형성돼서인지는 몰라도. 그리고 이제 신형에서는 굉장히 뭐 보수적으로 내놓는 쪽이 아니었나 생각하는데 어찌됐건 38,000원 기준으로 22일 날. 그리고 이 HMM의 순이익 부분의 흐름이 이렇게 따지면은 PER이 뭐 5.54배 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죠. 근데 PBR이 7.13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부채가 많아요. 산업은행 쪽에 그러한 전환 청구를 할 수 있는 영구채 기준에서도 주가 희석에 대한 부담 요인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론은 사실상 이 해운 업종의 특성상 PER이 뭐 10배가 있어야 된다. 이거는 좀 그렇고요. 사실은 5.54배가 뭐 다소 저평가인 것으로 뭐 실적이 좋아질 때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아주 뭐 극심한 저평가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어렵고 또 한 가지는 산업은행 쪽 그러니까 전환사채 물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주가 희석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부담 요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단 그것을 다 알고 접근하는 거하고 모르고 접근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뭐 HMM의 안티가 됐다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5월 중순 5월 말까지 HMM은 목표 주가를 떠나서요. 만약에 조정이 깊어지면 조정이 깊어질수록 메리트가 높아지는 거고 또 강세를 띄면 강세를 띨수록 역시 메리트가 높아지는 거고 지금 거래대금만 계속 이대로 유지가 되면은 HMM은 5월 말까지 최소 5월 중순 5월 말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 그 실예로 보시면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신풍제약이라든가 작년 기준에서 어마어마했잖아요. 그 거래대금 보시라는 거예요. 거래대금 보시면은 작년 12월까지 일정 범위의 거래대금이 있었어요. 그 변동률과 상승률이 어마어마 상상을 초월하죠. 거기에 시젠. 근데 이 거래대금과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축소되는 시점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요 맨 끝에는 이제 무상증자고 어떻게 돼요? 결국은 캔들의 크기 자체가 커지지 않고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HMM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의 거래대금이 계속 뭐 이때 피크를 자랑했지만은 어찌됐건 그 이후에 그러면서도 계속 거래대금 거래량이 수반돼 있다라는 거죠. 항상 20위권 안에 대부분 들어와 있어요. 매일매일. 그럼 요 추세 범위는 어지간해서는 무너지기 어렵습니다. 근데 왜 차익 실현했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2번의 차익 실현의 기준을 설정을 해서 들여다보고 대처를 했는데 20% 이상의 변동폭이 나온 게 이때 한번. 그죠? 20.07 6.81% 갭상승 이후에 눌렸다가 확 들어올렸죠.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요 기점에서의 20%대의 흐름 그리고 15.96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조정에서 이제 조금 깜빡했던 거죠. 깜빡 이렇게 깜빡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제 뭐 차익 실현이 나오고 아주 단순한 논리예요. 오늘은 누가 샀어요? UBS가 사서 들어올렸지. 여러분들이 많은 걸 보실 때 기본적인 펀더멘털이 돼 있어요. 실적은 돼 있어요. 그게 저평가냐라는 논의를 했을 때는 윤정도는 이제는 저평가 아니다. 우리가 들어갈 때도 사실은 저평가의 개념보다는 지금 당장의 실적이 이렇게 개선됐구나. 어마어마하구나. 작년보다 워낙 좋아졌구나. 이 기준인 거지. 전체적인 기준에서 이제 저평가를 논하기에는 조금 주가가 희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그러니 어찌됐건 이제 펀더멘털 쪽은 뭐 고평가돼 있다. 물량 팔아야 된다. 이런 개념보다도 모멘텀이 있구나. 실적 모멘텀이 계속 나올 수는 있겠구나. 그거가 있는 거고. 두 번째의 기준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내용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준다는 거죠. 일부러 긍정적으로 해석해 주는 건지 진짜로 생각해서 해주는 건지 뭐가 됐든 명분이 있어야 때려 살 거 아닙니까? 그게 주가가 강세를 띠는 거는 누군가가 사 제껴서 그게 세력이라는 거고 그게 추세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보여지는 게 우리나라. 아니 미국 가서 윤정도가
애플 샀어. 1조를 샀어.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이 뭐 1조를 샀어. 그러면 그 1조를 산 거에 대해서 미국에서 막 호들갑 떠나요. 와, 대박입니다. 윤정두가 또 서학개미가 외국인들이 1조 샀어 이렇게 얘기하나요? 안 하죠. 그런 기술적 분석 자체의 흐름을 추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제 외국인 지분 한도도 있고 하다 보니 종목별로 업종별로 그것을 들여다보고 이제 기준점을 잡는 것이 있는 거죠. 결론은 누군가가 사재꼈냐라는 기준에 그 누군가라는 게 누구예요? 이렇게 보시면 외국인입니다. 정확히 2021년입니다. 2월 15일 기준에서부터 우리는 이제 추세 매매를 기준을 잡았고 본격화된 게 2월 15일부터. 그래서 2월 달 들어서면서 아주 공격적인 매수 사인을 드렸죠. 매수 강도 좋습니다. 매수 들어오면서 들어올립니다. 엄마마 8%씩 움직입니다. 엄마마 초대박입니다. 엄마마마마 이러면서 계속 중간에 쉴 것 같았죠. 안 쉬잖아. 계속 가잖아. 오버슈팅 없습니다 해서 3월 26일 이후에 이제 오버슈팅입니다. 차익 실현 끝. 그렇잖아요. 그리고 9% 두들겨 맞았는데 우리는 평균 단가 29,500원의 재편입. 27,000원대까지 내려왔지만 잘 방어하고. 왜? 안 빠져나가 주력이. 그렇게 해서 1,700만 주대의 기준에서 이 주력 주포들의 행보 자체가 오늘 게 또 나와 있는지 한번 들여다볼 텐데 오늘 게 나와 있으려나요? 안 나와 있네요. 안 나와 있어. 보통 이 시간이면 나오지 않나? 27일, 28일 안 나와 버리네. 당일 주요 거래원 요 기준에서도 안 나옵니다. 왜냐면 이게 순매수로 다 잡혀버리니까 그래요. 일단은 기간별의 수급 범위에서 매도량이 전혀 없을 수 없어요. 요 기준을 빼서 2월 15일 이후에 어제 것까지의 기준을 잡으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매집한 쪽이 어디? UBS. 어제까지 350만 주. 한투는요. 298만 주. 어제 한투가 많이 매도하면서 순위가 바뀌었어요. 예? 순매수 순위가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죠. 근데 한 가지 여기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는 그래 한투가 빼고 나간 것만이 아니라 이게 오늘 것이 포함이 안 된 거예요. 오늘 거를 갖다 붙이면 이렇게 되잖아요. 오늘 기준에 한투는 이렇게 180만 주. 근데 이제 내일 아침 돼봐야 돼. 매수는 얼마큼 했는지 우리가 5위가 아니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순매수 5위 밑으로는 확인이 안 돼. 그죠? 그 다음에 UBS 같은 경우도 순매도 5위 밑으로는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산 것처럼 보여지는데 어찌됐건 한투하고 이제 UBS가 매도가 5위가 140만 주니까 UBS는 최소 70만 주 가까운 매수를 했다는 거죠. 최소 70만 주. 그 다음에 한투 같은 경우는 뭐 재편입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어쨌건 157만 주가 5위의 매도이기 때문에 그럼 최대 폭의 매도는 얼마? 30만 주 이상을 일단 털었다. 한투는 30만 주 이상은 최소 30만 주 이상은 물량을 정리했고 UBS는 최소 70만 주 이상은 샀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매수 매도는 아침에 7시쯤 돼봐야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던 간에 개인들에게 71만 5천 주를 사면서 들어올린 거죠.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뭐다? 수급 범위의 흐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만 놓고 보시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뭐예요? 매수와 매도를 놓고 보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매수와 매도. 어떤 거? 매도, 매수, 순매수. 무슨 말이냐면 260만 주를 개인에게 떠넘겼을 때, 140만 주를 떠넘겼을 때, 또 200만 주 떠넘겼을 때 있죠. 이때 200만 주 떠넘기고도 800원뿐이 안 빠졌어요. 800원뿐이. 장중에는 쭉 미끄러지기도 했었구만. 예? 결론적으로 저 때도 주력이 판 게 아니었죠. 창구는. 주력은 안 팔고 오히려 한투는 20만 주를 매수를 했고 UBS는 소폭 5천 주가 매도를 했고. 근데 매도하는 쪽이 밑으로 주구장창 집어던지는 게 아니라 위에서만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보면은 순매수 기준에서만 놓고 보는데 순매수가 아닌 매도와 매수. 매도자들이 밑으로 후들겨 팬 게 아니더라. 근데 매수자도 일부는 있더라. 그 매수자들의 흐름이 위로 방어하면서 받아가더라. 왜? 뭐 실적이 상상을 초월한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밑으로 안 집어던지니까. 오늘처럼 예를 들면 금호석유처럼
막 삼성 창고, 특정 창고가 밑으로 막 집어 던져버려. 근데 알고 보니 연기금 때문에 그런 내용도 악재 요인도 작용돼 있었잖아요. 근데 연기금은 오히려 28,000원 샀어. 그러더니 또 시간에 LG화학은 2%대 폭등이야. 거래대금 터뜨리면서. 그렇게 되면서 또 화학업종의 실적이 또 엄청나게 부각돼. 내일 수급 개선되면은 여기도 또 반등 탄력 만만치 않겠죠. 반등 탄력의 기준이. 예? 어찌됐건 간에 결론적으로 이 HMM에 있어서의 수급 범위,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수급이 외국인이기에 누적 수급을 여기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외국인이 아니고 개인이다 그러면은 개인들끼리 어떻게 치고받는 거에 대해서 확인을 못하고, 그리고 이 외국인이 샀다라는 것이 만약에 이렇게 지표로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럼 어떤 기준을 잡을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외국인이 저런 흐름을 매수한 것을 모른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캔들을 보는 거고, 양봉이 더 많네, 양봉을 내주네, 그러니까 고점이 높아지네, 이동평균선이 계속 상향됐다라는 걸 보는 거고, 그리고 당연히 거래대금을 보면서 신뢰도, 주가가 들어 올려지는데 거래대금 없으면 신뢰도가 없는 거예요. 그 흐름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흐름을. 그러면 지금의 기준에서도 이 외국인들을 떠나서 잘 보세요. 이 주가가 더 가려면 어떻게 돼요? 자꾸 여러분들은 뭔가 주식 속에 뭔가 숨겨져 있다 이렇게 뭐 너무 깊은 걸 생각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잘 생각해 보세요. 주가가 더 올라가려면 어떻게 돼? 아주 단순해요. 누군가 더 때려 사야지. 아니, 누군가 더 사줘야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안 사주는데 주가가 가요. 근데 사주는데 누군가 사줘? 외국인이 사줬잖아, 지금까지. 그거를 볼 수 있어, 없어요? 볼 수 있었잖아요. 그럼 내일도 장중에 외국인이 사는지 안 사는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죠. 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다만 실시간으로 완벽하게 우리에게 외국인이 샀어요 알려주는 게 아니라 추정치라는 거예요. 추정치. 예? 추정치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의 그 추정치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캔들의 색깔이나 그러니까 꼬리가 달리느냐, 양봉으로 계속 지속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을 잡고 그 추세 범위에서 다시 해석을 해서 대처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추세. 이런 새로운 추세가 나올 때의 기준에서 이 추세. 이 추세. 그래서 우리가 2차적으로 이 추세 범위를 넘길 때 이 자리를 또 봤잖아요. 그러고 나서 오버슈팅이 나오느냐를 또 봤고. 이런 추세에서 이번의 추세는 새로 그려뜨렸던 게 여기서부터 이 OMA를 타고 올라오는 주봉상에 OMA를 타고 올라오는 그 추세 라인의 범위를 설정 범위로도 잡아드렸단 말이죠. 결론적으로 내일 당장의 흐름에서도 올라요 안 올라요, 얘가 뭐 끝내준다는데 실적이 좋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실적 좋은 건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알고 애널들도 알고 펀드 매니저도 알고. 근데 그들이 매집한 UBS가 내일부터 차익 실현하겠다 빠져나가면 어떻게 할 건데? 지난번에 UBS의 흐름에서 어떤 흐름이 나왔어요? 일본 기준에 UBS가 하루에 180만 주 매도하고 4월 9일입니다. 하루에 180만 주 매도하고 그리고 또 밑에서 또 4월 9일 날 180만 주 또 매수하고 그러면서 고점에서 고점 8% 그 상승에서부터 마이너스 8%로 밀려 내려갔죠. 다들 숨도 못 쉴 정도가 됐죠. 다들. 좀 밀리면 한번 대사볼까 하고 있다가 그냥 제대로 이거 모지가 된 요 날이잖아요. 자, 가지고 계신 분들 올려주세요 해서 3월 9일날 막 8% 올릴 때 막 서로 축하합니다, 땡큐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여기서 대박 났네 하고 있는데 뭐야, 순식간에 이게 순식간에 빠바바바바바방 화장실도 못 갈 정도로. 그러고 나서 이 지옥 같은 일주일 이상을 견뎌낸 거죠. 그리고 폭발적인 시세. 즉 결론적으로 내일의 당장의 기준에서도 누구다? 우리가 뭐 지금 추세가 이렇게 돼 있어요. 뭐 5일선 타고 갈 겁니다. 20일선 그 뚱딴지 같은 소리고, 내일 UBS가 던지면 끝나는 거야. 한투가 던지면 끝나는 거야. 물론 그들이 던져도 다른 쪽이 사지 않겠느냐라고 기준을 잡을 수 있는데 우리가 주포라는 얘기를 왜 해요? 주도적인 세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외국인이 주도적인 세력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외국인이라는 게 UBS 창구를 통해서 들어왔고 한투를 통해서 대부분 들어왔는데 그들이 집어 던지고 나가겠다는, 차익 실현하겠다는데 왜? 매수 평균 단가보다 올라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조금 서서히 접근하죠. 왜? 우리는 오버슈팅 규정을 이번에도 20% 보자 이게 아니라 이번에는 얼마? 10%를 보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 분위기는요. 예전에 시즌에 하루에 2조 3천억씩 터지던 그 분위기예요. 신풍제약의 그 분위기란 말이에요. 예? 뭔 소리냐면은 남들이 아닙니다 난리 났습니다 하는데 그러려면은 이 기준에 우리가 이 7월 달에 얼마나 많이 시즌에 수익을 냈어요. 그러니까 윤정두와 함께라면 좋은 게 다른 게 아니야. HMN 같은 종목을 아주 그냥 불독처럼 물고 늘어져서 잡아먹고 버리잖아요. 어? 그죠? 시젠 같은 경우에 10만 원대 초반에서부터 들어가서 공식적인 문자 쌓인 부분이 그 이후에 더 공격적으로 이 한번 봐보시자고요. 이 정도에서 2월 4월 달에 이럴 땐 주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시젠 시젠 할아버지가 오셔도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거짓말하지 않고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월 19일부터 본격화되어 있는 그 흐름이 아니에요. 이건 단타 스윙 5%, 교육 1%, 수젠텍 랩지노믹스 이렇게 해서 진단 키트주들 결국은 시가총액이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 올라와져서 35,000원 안 보여요 여기? 참나. 장난치는 사람 같으면 35,000원 우리 대박났어 이렇게 뻥치겠지. 우리는 그런 뻥은 안 쳐요. 이때 못 들어가. 왜? 시가총액이 안 되는 데다가 거래대금 이렇게 안 나와요. 9만 원을 넘기면 그나마도. 그러고 나서 14만 원 되는데 이게 12만 원대부터 들어간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라이브 방송에서 10%의 비중을 제약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전량 차익 실현한 이후에 편입의 기준을 새롭게 잡아서 10일날부터 해서 보면 어때요? 매수사인이 4번 나가죠. 4번. 30% 비중까지 확대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폭등이 나와. 14만원, 15만원, 16만원 막 이렇게 계속 매수하고 있는데 폭등이 나와. 만약에 이 가격이 이탈되면 차익 실현합니다. 50%를. 근데 이탈을 안 했어. 더 가져간 거지. 그러고 나서 계속적으로 편입의 기준을 잡아드리는데, 그죠? 저 편입의 기준을 잡아드리는데 결론적으로 계속입니다. 계속. 10만원대 초반에서부터 18만원, 16만원, 17만원, 18만원, 18만원. 근데 얘는 중간에 중간 차익 실현을 하고 또 편입했어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의약품 아시잖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변동성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시즌 아주 그냥 불독처럼 그리고 이때는 아예 주력주로 들였고 지금은 주력이 아닌 스윙으로 들여서 조금 아쉽게도 KB금융 차익 실현했으면 그 주력자를 예를 줬어도 되는데 원체 이제 불확실성이 있으면 못 드리는 거죠. 조금이라도 불확실성이 있으면 전환사채에 대한. 그렇게 해서 결국은 20만 원 넘기고 30만 원까지 치고 가죠. 23만 원 돌파 축축축축축축. 오히려 추가 편입 계속 추가 편입. 그러고 나서 이제 8월 달 기준에 사실 마지막 자락에서 30만 원 넘기고 깔끔한 차익 실현을 못했어요. 기술적으로 계속 잡아놨어야 되는데 실적 범위에 실적 발표 보고 대처하시죠 하다가 한 번 고점에서 딱 미끄러지면은 그 고점에 대한 미련 이런 부분 남죠. 그렇게 해서 이탈 시 차익 실현 범위도 잡고 딱 했었는데 마지막 자락에 깔끔하지 못한. 그래서 신규 편입 막 30만 7,500원으로 들어가고. 마지막에 들어오신 분들은 8월 초에 들어오신 분들은 손실폭도 있었어요. 왜? 전량 정리. 그러고 나서 복수전 한번 제대로 했죠. 30만 원대 들어가서 평균 단가 낮춰놨다가 27만 1,000원에 도저히 안 돼. 이 전량 정리. 죄송합니다. 끝. 그렇게 하고 나서 MSCI 수급 유입 추정 부분 요때 시젠 이상급 등 신풍제약 이상급 등 여기서 차익 실현 범위 잡자 했는데 신풍제약은 차익 실현이 됐고 시젠은 안 됐고 그리고 신풍제약은 추가 편입이 들어왔고 어찌됐건 이 시젠의 흐름처럼 HMM도 거래대금만 수반되면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위치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이 시젠의 그 PDF 파일하고 시젠의 그 수익 기준의 낱장 파일을 같이 또 잡아서 올려드릴게요. 보셔야 돼요 한 번쯤. 왜냐하면 시젠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계속 이때 똑같이 잡아서 올려드렸거든요. 예전 게 아니구나. 요즘 시젠으로 나오는구나. 예전 시전 자료가 있으면 그걸 올려드릴게요. 지금 거 말고 찾아서 올려드릴게요. 지금 보셔야 돼요. 보셔야 HMN 같은 종목도 한번 윤정두랑 같이 움직이셔서 시젠에서 그런 수익,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그런 수익을 내보신 분들이 똑같이 HMM에서도 수익을
또 내시는 거지. 그 당시에 수익의 수익 인증 이런 거 못 잡아내신 분들은 이걸 뭐 어떻게 하셨겠어요? 이거를 이 당시 기준에 상상을 초월하죠. 상상을 초월하잖아. 이 수익들을 전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걸로 가져가실 수 있어야죠. 다들 행복해하고 다들 좋아라 하시고 다들 그죠. 그렇게 해서 직원님께서 지금 올려주신 그 내용 그리고 시즌에 문자 사인 내역까지 다 보내드릴게요. 이거 다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PDF 파일, 낱장 파일로 다 올려드려서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 당시 기준에도. 그러니까 이런 수익을 경험해보고 서울바이오로직스 경험해보신 분, 삼성바이오로직스 경험해보신 분들, 그런 분들이 결론적으로 HMM의 그 큰 수익을 전부 잡아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시즌에 이때 당시에 일본 기준에 거래대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월달 기준에. 거래대금 땅 하고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거래대금이 만만치 않죠. 상상을 초월하죠. 이 거래대금이 지금 거래대금 한번 봐보세요. 여기가 1조입니다. 1조. 이 당시 대비 지금의 거래대금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이 적지 않아요. 근데 툭하면 1조, 툭하면 2조야. 그러면서 계속 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없이 가. 지금 HMM이 그렇죠. 끝없이 가. 중간에 이렇게 한 번만 눌려주면 여기서 그냥 우리는 그냥 달려드는 거야. 뭘 보면서 UBS가 차익 실현하는지 한투가 차익 실현하는지 그것만 보면 끝나요. 아니 실적 좋은 거 누가 몰라. 근데 그게 저평가냐? 에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누가 몰라. 그럼 두 번째로는 그럼 결론은 누가 땡기느냐인데 연기금이 쌓아올리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안 되고요. 외국인들이 쌓아올릴 때 기준에서 UBS하고 한투가 다 쌓아올렸잖아요. 그들이 차익 실현하면 그럼 그들의 물량을 받아가는 새로운 창구가 어딘지를 확인해야죠. 그게 확인이 안 되면 못 들어가는 거고 그게 확인이 되면은 시즌보다 편하게 들어가죠. 시즌은 사실상 주도 창구를 기준 잡기가 어려웠어요. 왜? 개인 선호 종목이라 개인들 위주로. 이런 데서만 잘 잡아내도 또 이런 데서 눌려있을 때 수급만 잘 확인해도 HMM이 이렇게만 올라가도 다 잡아낼 수 있죠. 점진적으로. 그죠? 이런 흐름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요 수익을 잡아가기 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수급 범위에서도 5월달이죠. 우리가 들어간 거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런 기준점의 흐름을 HMM에서 다 잡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긴 기간 동안에 편입을 하고 가져가는데 많은 분들이 따라와 주셨어요. 언제부터죠? 5월 8일부터 6월 4일까지인가요? 그렇게 하고 여기까지 30% 꽉 채우고 못 팔아서 아쉽지만 네이버 팔아서. 근데 네이버보다 더 큰 수익이 났죠. 단기간에 빵. 이거 전량 팔아서 뭐 시젠 빠방. 이러한 흐름들을 겪으셨어야만 그 다음 흐름이 뭐다? 말씀드렸잖아요. HMM 3달 동안 악을 써도 여러분들이 HMM을 안 쓰셨잖아.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올려드려 이렇게.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자 한번 보실까요? 문자 보시면 기가 찬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도 PDF 파일 올려드릴게요. 낱장 파일도 드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문자 사인입니다. 이게 맨 처음 그 차익 실현 범위의 문자 사인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처음에 신규 편입 기준 4월 10일 날 주식수가 몇 주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주식수가 몇 주? 6천만 주. 그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50만 원에 이때 놓여져 있던 그러니까 시가총액 30조짜리 시가총액 그 당시 30조면 3위였어요. 작년 4월 10일이면 시가총액 3위. 예? 30조가. 지금은요. 70조까지 치고 올라온 LG화학이 이제 3위까지 했다가 좀 밀렸고. 그렇게 해서 50만 원짜리가 주가가요. 4% 오르면서 51만 9천 원 찍은 거예요. 갭상승 나오고. 그러고 나서 윤 정도는 요 라인을 돌파를 하면 추가 편입한다. 그렇게 해서 편입을 한 게 4월 10일 날 단기 공략이지. 단기 공략. 초단기 15% 수익 축하드립니다. 끝. 신풍제약 이때 24,000원 했어요. 24,000원. 결론적으로 이때 이후에는 쳐다도 안 봐요. 처음엔 수익 10%. 시즌이랑 똑같죠. 그 다음에 30%. 그러고 나서 계속 추가 편입, 신규 편입.
이거를 6월 달까지 계속 방송에서는 계속 갖고 가죠. 계속 5월 8일 또 5월 13일 또 5월 22일 또 5월 6일 계속 갖고 가죠. 계속 가지고 가서 결국은 이 수익들을 다 잡아낸 거예요. 이 수익들을 평균 단가 60만 원 전후해서 결국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합니다. 이 기준에 계속. 그러니까 이러한 그 추세 범위의 흐름이라든가 이때도 이제 뭐 예를 들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편입의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편입의 근거나 이유. 그러면 이때 한 번씩 내면은 분기 수익, 반기 수익, 연간 수익 다 잡아내는 거예요. 비중 30%짜리에서 초단기에 70%씩 올라왔다면, 그러고 나서 시즌 들어가서 더블 이상 수익 났다면 뭐가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방 안에서 VIP 방은 이탈이 없는 거예요. 만기가 돼서 연장을 안 하시는 경우는 있어요. 왜? 이제 모든 걸 배우셔서 혼자 하셔도 되거든. 그 혼자라는 게 그냥 가지고 있으면 올라간다, 그게 아니죠. HM은 그냥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올라왔다? 아니지. 우리가 수익 낸 건 더 크죠. 결과론적으로 더 올라와 있을 뿐이지 우리가 수익 낸 거는 전량차익 실현 재편입. 그리고 중간에 흔들릴 때 그걸 어떻게 갖고 왔어? 그걸 잡아줄 수 있는 기준, 이 수익 기준을 잡아내줄 수 있는 기준. HMM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HMM 뭐 이러실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HMM의 경우에 지금부터 해서 계속 관전 포인트는요, UBS 한투가 아직 물량 남아 있으니까 그쪽에서 계속적인 그 수급 흐름을 잡아준다라고 한다면 눈에 띄게.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어떤 거, 연기금 쪽이 최근 들어서 연기금 쪽이 계속 매수가 들어옵니다. 4월 10일 이후에 계속 연기금 매수. 요것들 봐라, 매수. 이런 식으로. 결론적으로 연기금 쪽의 수급 범위도, 연기금 들어온 게 이제 단기 성향으로 들어왔다기보다는 좀 더 중기 성향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러니까 매수 관점의 기준에서 계속 마감 이후에 확인되는 게 긍정적이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자, HMM 다시 정리를 해드립니다. HMM의 기준에 어떻게? 첫 번째, 실적 부분에 모멘텀이 있다. 다만 이제 우리끼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끼리는 알고 있잖아. 야, 실적 부분 있잖아, 되게 좋은데 사실은 그것이 저평가는 아니야. 그거는 우리끼리 알고 있는 내용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모멘텀의 흐름이 차익 실현으로 만약에 연출이 돼서 나오거나 했을 때, 그럴 때는 우리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가는 것도 기준을 잡아서 대처를 해야 된다.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기준은 이제 뭐 실적이라든가 이런 뒷배경은 뒷배는 든든해요. 명분이 있으니까 때려 올릴 수 있는 기준은. 꺾이는 거는요, 차익 실현하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건 떨어지는 칼날 잡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미련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실적 부분이 저평가 아닙니다라는 걸 이제는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여차하면 튑니다라고. 그래서 두 번째 기준은 이거 왜 깨져요, 왜 밀려요가 아니라,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왜 밀리는지도 솔직히 모르잖아요. 문자 사인에 의존해야 되잖아. 그럼 믿을 수 있는 윤정도한테 의존을 해야지. 예? 1월 말부터 매수 사인 들어간. 그러면 결론은 장중에 우리는 들여다보고 있으니 UBS 쪽, 한투 쪽의 수급 동향 보고, 장중 기준에 그 기준점에서 거래량이 수반되느냐, 거래량 몇 주, 내일 당장의 기준에, 내일 기준에 1,500만 주, 평상시 기준에 1,0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이제 실려야 돼요, 계속. 그러지 않으면 지금처럼의 변동성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멈춰 있다가 거래량 터질 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거래량 계속 안 터져. 그럼 줄줄 눌립니다. 어디까지 눌려요? 그건 누구도 모르죠. 20일선까지 눌려요. 이거 모른다니까. 매매 평균 단가하고 종가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종가만 놓고 보고 설정해 놓은 이 이평선의 기준을 맹신한다?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가중치를 놓고 보는 거죠. 가중치를 뭘 봐요? MACD 오실레이터, MA5는 잘 안 보고, 그 다음에 소나 모멘텀 차트, 추세 추정요. 복잡해요. 이해 안 돼요. 아니야.
저기 뭐야 시젠 인증 이런 거는 유료 방에는 올리시지 마세요. 너무 늦은 시간에. 드림에스님 언짢아 지셨네. 유료 방에는 아주 깔끔한 내용, 정보가 되는 내용만 올리십니다. 그러니까 뭐 내일장 공략주 정도 수준. 그리고 나머지는 깜짝깜짝 놀라시니까. 뭐 시젠, 삼성바이오로직스 만약에 올리더라도 우리가 낮에 올려드리면 되니까 유료 방에는. 예. 그렇게 해서 HMM 같은 경우에 내일 기준에서 또다시 전략 잡아드릴 거예요. 오늘 기준에서는 1,500만 주의 기준점만 잡자. 그리고 이제 LG화학입니다. 여기까지 대략은 알아들으시겠다. HMM 어떻게 하는지 대략은 알아들으시겠다 하시는 분들 45번 한번 가시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HMM은 이제는 기존에도 마찬가지지만 기존에도 주력은 안 들였잖아요. 수익이었잖아요. 근데 기존에는 그래도 가격 메리트가 있고 매집이 두 군데 창고에서 들어오고 있고 추세를 눈으로 그냥 보이는 대로 믿기만 하면 됐는데 지금은 이제 다소 오버슈팅에 놓여져 있고 실적이 좋은 건 알겠지만은 그게 아주 뭐 저평가라는 건 아니고 그리고 한투에서는 또 차익 실현 상당했고 그럼 좋게 표현한다면 UBS가 집중적으로 갖고 있으니까 좋긴 한데 걔네가 딱 문 닫아버리고 아무것도 안 해.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아. 혹은 질끔 팔어. 그럼 머리 아프잖아요. 그럼 빠져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자 45번. 그렇게 해서 방송을 그냥 끝낼지 아니면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머지 이제 또 LG화학도 들여다보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45번. 우리 동 선생님 그리고 또 노상구 선생님 또 다른 분들 많이 유료 회원님들께서도 은근히 또 이제 조금씩 들어오고 계시는데 유료 회원님은 좀 쉬세요. 내일 장에 또 제가 전략 잡아 드리니까. 그죠?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뭐 이쪽 유튜브 방송에도 인원이 좀 들어와 계시고 캐치스타에도 들어와 계시는데 일단은 좋아요. 엄지척 22개가 뭐야. 지금 70분 가까이 들어와 계신데 77에서 하시고 50명은 눌러주고 계셔야죠. 왔다 갔다 하신 분들까지 계시니까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 이벤트는 3+1이 아니라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오시면 오늘 야간에 아마 작업하고 올라갔는데 지금 조금 잘못 나간 것 같긴 한데 일단 하여간에 내일 내부 회의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기존 회원님들은 1+2 그거는 이제 기존 회원님들의 경우 1+2의 경우를 선착순 10분까지 지금 뭐 한 두세 분 정도는 전화가 온 것 같고 예? 그렇게 하고 신규 회원님들 같으신 경우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2+2로 돼 있어. 저는 2+1을 얘기했는데 조금 이게 미스된 것 같아. 일단은 뭐 이거 수정되기 전까지는 요 이벤트로 가입이 되십니다. 지금 시간에 이제 전화 받는 분 한 분뿐이 안 계시니까 조금 전까지 이제 전화가 온 것 같은데 전화는 천천히 하시고 그리고 전화 만약에 퇴근해서들 안 받으시면 문자 남기시고 2, 3시, 3시까지는 전화는 받으세요. 대표번호로. 지금 3시까지 대표번호가 뭐죠? 두 개 다 이쪽에서 갖고 있나요? 3시까지는 대표번호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번호 3038-2636-5930 둘 다 열려져 있습니다. VIP 별도 번호 따로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벤트 부분은 참여하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HMM은 그 정도에서 내일 뭐 입이 벗겨도 얘기하면 뭐 하겠어요. 내일 거래량이 실리냐 안 실리냐를 보면 되는 거지. 개장 초부터. 프로그램 쪽에 수급이 유입되는 모습이 가장 좋죠. UBS나 한투가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주니까 그럼 프로그램 들어오는 거 보고 전략 기준 잡아도 아주 편안해집니다. 그 다음 범위가 이제 LG화학 기준인데 실적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이 됐어요. 그래서 쭉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제 뭐 미국장의 흐름이 S&P 500 지수만 좀 강하고 나스닥이나 이제 다우지수가 눌려 있는데 기업 실적 발표 때문에 그래요. 실적이 안 좋냐 그게 아니라 유럽은 지금 강해요.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터져 있는 거죠.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놓고 보는 거고요. LG화학은 이렇게까지만 봅니다. 단기 실적, 정기 실적 이렇게 돼 있는데 영업이익, 사상 최대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근데 이제 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줄 때 뭐 어닝 서프라이즈급이어서 뭐 시간에서 올라왔다 그런 내용보다도 지금까지 이제 눌려있던 쪽에서 IT는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이 남아 있고 또 미국 쪽에서 이제 또 대형 IT 주들의 실적 발표가 일부 남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애플 실적도 이제 나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 부분에 차익 실현 욕구가 좀 일부 출회됐다. 이게 악재라면은 급락이 연출이 되는데 그렇지는 않았죠. 그리고 두 번째 기준에서는 석유화학 업종 같은 경우에 실적 해석폭의 기준이 시간에서 뭐 강세를 떼어서도 있겠지만은 뭐 어마어마하구나라는 그 내용을 다시금 올려줬어요. 기초 소재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제 그 실적 개선폭이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주가 부분은요. 주가 70조. 지금 기준에 63조인데 고점 넘긴 게 70조였어요. 기존에는요. 작년 기준 대비해서 주가 뭐 상상을 초월하게 올랐잖아요. 그런데 그 상상을 초월하게 올라온 부분이 화폐 가치의 훼손 부분과 실적 개선폭은요. 제한적이죠, 사실은. 주가는 더 많이 올라와 있죠. 근데 왜 이렇게 난리가 났느냐의 기준은 작년 기준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 쪽에 승기가 조금 더 있는 것으로 거의 뭐 과반이잖아요. 지금 미국이 거의 미국도 분열입니다. 공화당, 민주당 양분. 우리는 민주당을 선호하죠. 왜냐하면 민주당이 일단은 진보 성향이기 때문에 글로벌 국가들 전체 세계 국가들과 뭐라 그럴까요? 좀 유화적인 흐름을 가져가는데 반해서 공화당은 미국 내의 보수층. 야, 우리가 왜 미국이 착한 보안관을 해야 돼? 나쁜 보안관 하면 안 돼. 뭐 이런 기준점에 설정 범위도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어찌됐건 간에 지금 그 미국 쪽에 연동이 된 폭의 흐름에서 테슬라의 지난해 뭐 어마어마한 강세부터 해서 이런 부분이 2차 전지 부분까지 연동이 됐는데 잘 보셔야 될 거는요. 어차피 우리는 LG화학이 주력이에요. 주력이기 때문에 아니 좋게 해석하는데 왜 윤정도가 찬물 끼었나 그게 아니라 엄청나게 긍정적인 그 실적을 내주긴 했지만 그것이 어느 곳에서 나왔느냐는 거야. 응? 어느 곳에서 작년까지의 기준 나중에 이제 1분기 실적 통합본이 나오면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만 작년에 20기 전체 연간 단위 전체 실적을 보시면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석유화학 부분이 매출이 45, 2차 전지가 41. 이것이 그나마 고무적이라는 거죠. 매출이 확대되고 있다는 거. 근데 문제는 영업이익은 적자. 결국은 적자로 형성돼 버렸다. 영업이익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영업이익의 대부분이 LG화학의 기준에서는 석유화학 쪽에서 나옵니다. 이 부분을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 태양광에서 좀 둔화돼 있죠. 원래 그랬고 사실은. 그런 흐름이 결론적으로 석유화학에서 다 잡아주고 있다. 석유화학 부분 대비해서 전지사업 부분 투자가 원체 많았기 때문에 비율 그 자산 비율은 월등히 높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물적 분할을 하면서 100% 자회사로 가는데 거기에 이제 자금을 수여를 해서 100% 자회사이긴 하지만 지분 구조 자체는 일단은 자금 수요라는 부분만큼을 지분율을 양보를 하게 되겠죠. 이 부분의 흥행 성공은 물적 분할 이후에 LG화학에 있어서 그렇게까지 부담스러운 기준으로 형성되진 않아요. 자회사의 비중을 받지는 않습니다. 인적 분할은 받죠. 물적 분할은 안 받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갖고 있음으로써의 가치평가는 월등해지는 거죠. 결론적으로 LG화학의 물적 분할의 흥행은 그 흥행대로 여러분들이 심리적인 기준에 2차 전지주예요. 이건 심리적인 기준이에요. 아니 눈으로 보시는 것만 믿으라니까. 영업이익이 석유화학이 다 갖고 있는데 무슨. 그래서 이 LG화학 부분의 성장성 부분의 그 주가 흐름이 많이 연출돼 있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깨질 거냐라고 했을 때 깨질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아니죠. 지금 시장의 구조 자체가 완벽하게 이제 뭐 실적이 진짜 없는데 거품이 일어났던 그런 종목군들은 말 그대로 이제 인플레이션 효과가 나오고 경기가 살아나고 그리고 금리의 이제 강세 부분이 연출되면 시중금리의 강세 또 기준금리의 인상 그렇게 되면 이제 성장주라고 해서 거품이 불어있던 종목군들이 깨지는 건데 그게 IT나 혹은 기본 실적이 나오고 있는 석유화학 업종의 LG화학이나
이런 쪽하고는 다릅니다. 거기에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 실적 어마어마하죠. 반도체 대란 누가 몰랐어요?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LG화학의 기준은 잘 견뎌내신 거고, 요새 이제 본격적으로 또 시장을 견인할 강세가 연출이 될 수 있다. 실적주가 어차피 시장은 견인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여전히 오늘 기준에서는 뭐 나스닥이 밀려 있습니다만 기술주가 시장 견인하는 것이 맞다. 히온스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뭐 별거 없어요. 사실은 이런 종목 기준에 단기 공략이죠. 뭐 만약에 이제 뭐 들어가봐야 뭐 몇만 원 들어가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것 좀 찍고 밀려 내려올 때 거래 터지고 양봉으로 돌리느냐 정도. 못 쫓아가요. 요 흐름에서는 오히려 시가총액이 더 크고 편안한 흐름이라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왜 보느냐? 말 그대로 거래량과 매직 시그널과 그리고 양봉 그 추세 범위의 흐름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일주 월봉이 다 똑같아. 이거 5분봉 글자 빼놓으면 이게 뭐 일봉인지 주봉인지 아세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차익 실현 범위의 고점 대비해서의 꼴이 상한가 이탈됐을 때 차익 실현 이런 부분까지. 결론적으로 이제 이런 종목보다는 예를 들면 LG화학 또 SK바이오사이언스도 이제 단기라고 명명을 붙여놨어요. 단기 공략주의 기준으로 여태까지 참아오다가 오늘 기준에서 이제 프로그램 쪽에 수급 일부 들어오면서의 강세를 한 번 더 들여다본다라는 기준을 설정을 했는데 여차하면 손절도 할 겁니다. 의약품 쪽은 뭐 필수죠. 단기 공략주들은 정리 기준 설정하는 것도. 그래서 캔들 교육도 자료 올려드리니까 박아내시고. 그리고 이제 결론은 이제 마무리 국면인데 HMM 여태까지 설명드린 내용의 기준에서 거래량 1,500만 주씩 다 잡아놨죠. 그걸 다 넘겼고 오늘 기준에서의 기준도 이제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돌리길 바랬는데 사실은 거래량은 좀 제한적이었어요. 내일 기준에 말씀드린 UBS나 한투 쪽 그리고 외국계의 흐름 또 장 마감 이후에 연기금의 흐름을 한번 추정치를 보시고 매집이 됐다라고 했을 때 지금 5% 수준이에요. 여기서 UBS가 빠져나가면 한투가 더 빠져나가면 그러면 매집 비중이 줄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좋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LG전자의 흐름에서 이때까지 안 움직였던 이거 이날 방송할 때 박안에 계신 분들께서 일부 코웃음을 치셨어요. 아니 얘는 뭐 언제 가요? 뭐 이렇게. 응? 이거 몇 달 동안 이게 뭐 하는 짓거리예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놓여졌을 땐 난리가 났었죠. 이제 뭐 12월 초순에. 그러다 그나마 좀 올려놔서 다행이긴 한데 아니 삼성전자 하이닉스 폭등인데 얘 뭔 짓거리래요? 얘 정리해서 뭐 바꾸면 안 될까요? 부터 해서. 그러나서 12월 23일 날 상한가가 버려요. 여기가 97,000원이고 22일 날 LG전자의 흐름이 92,000원대였어요. 그 23일 날 92,000원대, 3,000원대부터 치고 올라와서 결국은 상한가. 5.5% 금액으로 7,000원. 소형주는 하루에 몇백억씩 팔고 나갈 수 있잖아요. 거래량 터뜨리고. 근데 LG전자는 하루에 7,000억을 팔고 나갈 수 있을까? 제한적이죠. 그래서 주력주로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7,000억을 살 정도로 실적이 좋구나. 주력 창구가 한두 군데 아니에요. 저런 거는. HMM처럼 대놓고 한 군데 두 군데에서 사는 게 그게 이제 사실은 대차 상황도 있어요. 나중에는 뒤통수를 맞아요. 왜? 외국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차 상황한 건데 그게 외국인이 산 것처럼 착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그걸 믿고 야 UBS 언제 안 들어와? 야 UBS 왜 안 들어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UBS 물량이 전량 대차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말도 안 되지만. 그래서 항상 수급의 매수평균 단가 대비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붙어 있느냐를 보자는 거예요. 3달 동안 악을 쓰고 매수하세요 했을 때는 안 보다가 이제 와서 이거 대박이네요. 이거 사도 될까요? 이러시면 안 돼요. 매매를 하셨던 분들 아니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매매하셨던 분들도 조심. 시젠이군 뭐 신풍제약이군 잘라내면 뒤도 안 돌아보고 잘라내고 나오잖아요. 주력주 마찬가지예요. 잘라내면 뒤도 안 돌아보고 잘라내고 나오는 거야. 미련 가질 이유도 없고. 근데 주력주는 이렇게 해서 결과물을 잡아내는 거고 HMM은요. 계속 이 언저리에서 수급이 움직이면서 주가는 계속 이렇게 올라가 있죠. 이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보자는 겁니다. 갭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것도 자료 나눠드렸으니까 보시면서 매직 계산기도 활용하시고 갭도 활용하시고
주가를 분석하는 도표에 나타나는 공간이잖아요. 갭이. 응? 그죠? 이런 자료 내용들은 많아요. 근데 목표 주가 설정하는 게 어려운 거야. 자, 다시 한번 갑시다. 아우, 피곤한데. 45. 45 한번 눌러주시고, 70년 가까이 계시면은 좋아요가, 이거 77에 49, 50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뭐 12시 20분인데 그냥 악을 쓰고 하고 있는데, 이거 뭐 좋아요도 안 나와. 45, 45, 45. 45. 아니, 윤정도가 광고를 했으면 얼마나 했어? 45, 45. 좋아요, 빨리,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쪽의 흐름에서도 45, 45. 어디? 채팅방에. 70분이 이제 넘어가시는데, 없네, 아직도. 이 시차가 있어서 그런가? 좀 기다려봐야지, 그러면. 그렇죠. 한 분이라도 더 눌러주셔야지 뭐 힘이 나는 거지. 쭉쭉쭉 눌러주시고, 귀찮더라도 로그인 하셔서. 자, 결론적으로 갭에 대한 부분은 자료 나눠드린 거 한 번씩만 읽어보셔도 돼요, 사실은. 그렇게 돼 있고, 갭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이런 거예요. 몸통과 몸통의 기준. 몸통과 몸통에 발생되는 중간 공간을 얘기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갭인데 이렇게 나와서 이건 어떻게 돼? 갭이 있어요, 없어요? 몸통과 몸통이라고 그랬는데 갭이 없죠? 예? 근데 갭이 있습니다. 왜? 어마어마한 갭이 있습니다. 종가가 여기 있잖아요. 시초가가 여기가 갭 하락 나왔다 그러지. 그냥 하락 났습니다. 폭락 났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양봉으로 돌려서 이 몸통이 바꿔지는 갭을 메꾸는 의미였을 뿐이지, 갭은 갭이라는 거예요. 갭이 어마어마하게 나왔구나. 그러면 종가가 여기인데 시가가 여기서 출발할 정도면 어떻게 돼? 거래량은요, 허벌나게 터졌겠지. 허벌나게. 아예 대박이 터졌어요. 거봐요, 우리 정 의원님들께서는 그만하라고 그러신다니까, 오히려. 그래서 그 실전에서의 몸통과 몸통의 빈 공간이 없는 갭도 있다. 그 부분을 알아야만 나머지 부분을 더 제대로 잡아낼 수 있다. 그럼 뭐 예제는 뭐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한 번씩 다 보시고 뭐 이해하시고 하시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급진갭에서의 목표주가 설정 범위가 가능하다.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온다고요? 금융투자협회. 근데 이게 끝이라니까. 어느 도서를 찾아봐도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해놓은 게 없어요. 만약에 있다면 전부 윤정도 거 훔쳐간 거예요. 허락도 안 받고. 전부. 이거 한 번만 읽어보셔도 되는 내용이에요. 다만 이렇게 정형화해 놓은 자료가 없다. 여러분들이 이 기준을 잡으려는 거는 정형화되어 있는 규범, 매매 전략, 멘토의 전략, 윤정도가 어떻게 매매했는지 전략, 요거잖아요. 선골 반전은 V자형으로 나온다. 요거만 아시면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이런 거예요. 갭이 발생되고 나서의 흐름의 기준.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넓게 본 갭의 기준이고요. 여기서부터 예를 들면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여기 갭이 하나 또 나와 있잖아요. 급진 갭이. 그럼 여기까지를 놓고 보실 수도 있고. 요 높이만큼의 목표주가 설정 범위로.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 뭐 앞전 기준의 목표가 달성이 됐겠죠. 그리고 또다시 여기의 기준. 이거는 이제 이때에는 아직까진 주봉 기준에서 캔들이 작지만 뭐라 그랬어요? 저거를 넘기는 캔들의 크기가 나오게 된다면 목표주가 설정 범위 바로 앞에 갭까지 여기까지. 그럼 요 목표주가 높이가 여기까지. 그럼 그게 얼마? 41,000원에서 42,000원. 그게 뭐 윤정도가 갑자기 기분 좋다고 얘기하는 내용이 아니고, 보여드린 것처럼 이 정형화된 내용의 자체, 이걸 정리해 놓은 내용의 자체, 이게 벌써 15년 전 내용들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15년 전. 34년 노하우를 15년 전부터. 매집에 대한 내용도 15년 전부터. 그죠? 이게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런 자료들 다운받으셔서 공부하십시오. 오늘도 이제 우리 노상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맞죠. 먼저 번에 연장하고 요 직장인 VOD 자료 안 받았는데 이거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셨어요. 공부하신다는데 윤정도가 안 드리나? 무조건 다 드리죠. 그렇게 해서 직장인반도 원래는 가입하시면 이거 뭐 하나 드리잖아. 하나. USB
요거 14시간짜리 요거 하나 드리고, 주식 두시경의 아카데미에 있는 USB 14시간짜리 기초 강좌 요거 하나 드리고, 이 99만 원 팔고 있잖아요, 팀원에서. 그리고 이제 이 직장인 VOD는 9시간짜리 110만 원짜리 강의가 5개잖아요. 이거는 VVIP 가입하셔야만 드리는 선물인데, 그것도 다 드리지도 않았는데, 오늘 기준에서는 라이브 들어오시는 분들은 요거 직장인 가입하시는 분들도 세트 중에서 2개 내지는 3개까지 달라고 그러세요. 나 공부 좀 하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신 내용들이 여기 다 있어요. 갭에 대한 내용, 그랜빌의 법칙, 주도주, 개장 전에 상한가 따라잡는 법, 매직 시그널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하시고 수익을 내셔야죠.